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오늘 주제는 기록과학도 서비스과학. 우리가 문헌정보학의 개념 설계를 하면서 그 베이스를 서비스과학에 놓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모습이 서비스과학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실은 그 전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스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록도 가만히 쳐다보면 기록이 뭘까? 우리가 학과에 가면 기록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웁니다만 기록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시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배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갖고 있던 의미, 기록의 가치, 기록의 역할, 그리고 기록의 역사성, 증거성, 이게 굉장히 미시적이고 그 가장 현상적인 부분들을 붙잡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기록물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큰 틀 속에서 그럼 기록이 뭐지? 우리는 그럼 기록을 위해서 존재하나? 옛날 우리 역사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고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기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죠. 아, 기록하는 사람,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이렇게 잡아내고 찾아내는 사람들이야.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의사한테 해봐도 마찬가지 얘기.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많은 사례를 얘기하고 병을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으면 아,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의사는 병을 고쳐준다기보다 의사가 많이 하는 건 질문입니다. 문진이라 그러죠.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의사가 왜 자꾸 많은 걸 물어보지? 딱 보기만 해도 모를까? 같은 맥락에서 기록을 쳐다봐도 기록 관련 사람한테 기록물의 중요성 엄청 얘기하고 기록을 찾아오라 그러고 기록을 잘 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속담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기 사투리 섞여서 얘기하면 집에서 새던 양푼이 밖에 나가면 안 새겠느냐. 이거는 행위에 대한 얘기겠지만 다르게 의미하면 처음부터 기록이 부실했는데 그 부실한 기록을 잘 관리했다고 해서 그 기록이 좋은 기록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 관리, 기록 연구라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기록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사람, 기록에다 초점을 다 맞춰놨는데 기록도 알고 보면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도구의 역할은 굉장히 부차적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록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이익을 내고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그런 일들 속에서 기록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근데 그 부산물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관리하게 돼서 거기 하나의 직업군이 생긴 것 뿐이지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이 기록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1차적으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가? 아니요. 우리가 그 부산물인 기록을 얘기하는데 그 부산물인 기록만 붙잡고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물에게 주는 사료일 때 사료가 좋으니 나쁘니를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료가 누구에게 좋고 왜 좋고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사료를 언제 그 동물이 먹는지 왜 먹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와 전체 세상을 짚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죠. 기록을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를 발명하고 문자를 담아낼 수 있는 필사, 기록 그 도구들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록이 역사적 가치, 사료적
그 문화적 가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해가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 기록이 담고 있는 건 뭘까? 기록은 왜 생겼을까? 결국 기록은 일의 절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의 그 뭐랄까 기억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아니야 그때 이랬어 저랬어 누가 시켰어 안 시켰어 뭐 이런 얘기들이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기록화시켜서 전개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킬 때도 말로 시키기보다는 기록물로 남기고 기록을 받은 사람은 일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기록물로 검증을 받고 그게 절차적으로 전부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그 하나의 증거로서 절차의 어떤 근거로서 그 내 책임의 한계로서 책임을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내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물이라고 하고 기록을 보관하다 보면 그 기록물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단지 그 기록물 하나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록이 단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은 앞뒤에 맥락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증거적 기록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이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죠. 책은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갖고 위치를 전한다면 기록은 나 개인보다는 그 개인 기록물보다는 그 기록이 갖고 있는 연관성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시퀀스 속에서 어떤 시퀀스에 들어가지 않는가를 따져서 기록물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적 기록물을 관리할 때도 만약에 이 방을 우리가 하나의 기록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방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고 그 객체 속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왜? 그 책이 그 물건이 거기에 놓인 것은 어떤 의미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이게 필통 옆에 놓여 있었어. 아니면 컴퓨터 옆에 놓여 있었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의미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뜬금없이 와서 연필 한 자를 건너서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 연필이 어디서 나왔고 어느 공간에 놓여 있었어 하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그 유추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을 전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록은 단지 기록물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담고 있는 그 맥락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물 자체가 그런 맥락들을 컨텍스트를 담고 있다면 충분히 그 기록물 하나로도 그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록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 기록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나라는 큰 울타리 속에 있는 기록들은 그 행위 자체가 전부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는 그 서로 배반적이라 그러죠.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건들에 집합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록물 하나가 담는 의미가 맥락이 끊겨진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담아낼 때는 최소한 이것의 맥락을 어떻게 담아낼까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프로그램인 가요 무대 예를 듭니다. 가요 무대가 재밌는 것은 매주 방송할 때마다 그 주에 테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을 노래하겠다든가 꽃을 노래하겠다든가 연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든가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든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를 듣다 보면 저 노래는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하는 노래들도 나옵니다. 연인에 나왔던 노래가 봄 노래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해변의 노래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저 노래는 봄, 해변, 연인 이런 것들이 자기 데이터일까? 근데 노래 가사를 본다든가 작사, 작곡자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물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터와 그 기록물의 컨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이건 무슨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록은 그 기록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기술, 그러니까 기록 관리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행정기록은 이미 그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이라는 조직체가 만들어져 있고, 각 조직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록들은 이미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 자기 기능들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록물들, 소위 행정기록이라는 것들은 그 절차와 과정과 결과들의 피드백들이 전부 기록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록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이 잘 진행되어진다면 하나의 그 세션이 끝나고 넘어가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온 신임 공무원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했을 때 가르쳐주는 하는 교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면 그 당시 우리 삶이 어땠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는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특이한 것이 있으면 문화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행정의 업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고 어느 기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소위 터닝 포인트들이 있겠죠. 일의 진행 상황에서 사람이 여러 연결되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책임도 있고, 의무, 권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일의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드러나게끔 만들겠죠. 그래서 기록 관리의 출발은 기록물을 붙잡고 이것을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이 생산되어진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상상해낼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상상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이 기록물에다 무엇을 담을 텐데, 그리고 이 전 기록이 무엇인데 이 전 기록에서 이 기록이 오는 동안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텐데, 또 어떤 것들 이 기록은 앞에 기록에 보면 대부분 다 담긴 것이고, 굳이 기록물을 하나 더 생산하지 않고도 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쓸데없이 이 기록들을 만들었을까? 차라리 앞에 기록물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이 기록물 하나로 절차 전체를 커버해 줄 수 있을 텐데, 물론 그 과정에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럴 땐 새로운 기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 기록물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만들고 어떤 규격을 설계하고 하는 과정 속에는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계도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름해서 공정 설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면 그 공정이 끝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과정의 증거로서, 또는 그 어떤 법률적, 도덕적 근거로서 어떤 기록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면 좋을까. 실은 그게 완성되지 않고는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인지 모르는 것들이 쌓여있을 때는 이 자체가 100% 자기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록을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기록물을 붙잡고 이것이 어떻으니라는 얘기를 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산되어지는 그 전 공정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기록이 적절하게 만들어진 기록인지, 제대로 담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거죠. 지금 그걸 공부를 해야 기록 관리가 비전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전자기록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자기록으로 넘어가면서 기록 관리하는 친구의 어떻게 보면 노동력은 많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먼지 나는 문서를 가져다가 정리하고 묻고 배열하고 다시 옮겨 적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도 기록들이 다 제자리에 존재하니까요. 심지어 그 기록들은 현장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또 그리고 제일 기록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현장의 기록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 수거되어져서 이관되어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록물을 붙잡고 맨날 며칠을 밤을 새고 있다는 일들. 그런데
전자기록이 되면서 이 기록들이 전부 다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접근 권한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죠. 모니터링.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놓고 보면 그 모니터링의 범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예전에는 우리가 첨부 파일이라서 우리가 만든 기록들을 첨부 파일로 전부 어태치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자체가 기록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화면에 직접 입력하고 입력한 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면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기록물들이 쌓여서 엄청난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필요하면 그것에서 골라서 원하는 대로 불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내는가. 그거나 문서나 똑같은 얘기고, 문서를 관리한다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 값들이 갖고 있는 무결성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값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옛날식으로 생각하고 기록 관련 친구들이 그냥 구석방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기록물이 넘어왔어. 1년 동안. 그게 전자기록물이야. 그 전자기록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결국 복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던 일상을 그대로 복귀해서 쳐다보면서 문제를 찾아가거나 그걸 담아내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다 놓고 우리가 그 기록물이 필요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은 검색과 프로세서를 쫓아가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들여다본다기보다 그 문서의 맥락, 컨텍스트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컨텍스트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똑같다는 거죠. 누가 로그인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문서를 작성했고, 그 문서의 개념이 누구에서 결제를 받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그 프로세스에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전자기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뭐 RMS니 무슨 S니 그 레코드 시스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 빠지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그 현장, 연구를 하던 행정을 하던 개인 활동을 하던 그런 현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가에 대한 구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문헌정보학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쳐다보고, 아 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진행되는 어떤 공정 속에 존재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속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서 개선해 주는 게 뭘까? 결국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시스템을 시각에 따라서 밖에서 쳐다보면 서비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록이라는 것 자체도 기록물로서의 존재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생산되어진 이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록은 그런 구조와 절차들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기록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일반 생활기록으로 넘어가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록 연구사들이 투입되어져서 관찰하고 기록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이미 생산되어진 기록을 찾으면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기록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 당시에 다른 기록을 있는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기록과 기록의 맥락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록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르쳐 주려면 그 사람의 기록을,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메타데이터들이 생산되어지는데 그 메타데이터들은 기계적인 메타데이터이고, 만약에 저라면 그런 사진이라든가 음성이라는 것을 생산할 때 추가로 나의 개인적인 그 이 컨텍스트를 담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생산해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물건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기록하기라는 것 자체도 문헌정보학에서 왜 기록을 하지? 그냥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 절차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 기록물 자체는 그 절차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부산물이라는 것.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서도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면 찍히지 않은 사진들이 찍히는 것이고, 그 절차 속에서 언제 누구와 왜 찍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맥락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진에 어떻게 녹아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기록관리도 문헌정보학과 마찬가지다. 굳이 애써 분리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960년대에 다큐멘테이션이라는 어떤 문헌정보학의 약간 일대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소위 우리가 정보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때 이미 문서에 대한 얘기들이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분리가 되어졌습니다만, 저는 기록학이든 문헌정보학이든 전부 하나의 학문으로서 서비스과학, 서비스가 하나의 베이스가 되어진 공정, 절차에 대한 연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